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히토류 문제를 해결했다에 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90분간 통화를 하고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중 누가 먼저 전화를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시진핑은 버텼고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했다. 중국 방송과 신문들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이번 통화가 성사된 것을 잉웨라는 단어로 강조했다. 시진핑이 자존심을 세웠다는 것을 중국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다.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잉은 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웨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에 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방금 시진핑과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 최근 합의한 무역 협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통화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결론에 도출했다. 히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더는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다. 양국의 협상팀은 곧 결정된 장소에서 만날 예정이다. 통화 중 시 주석이 나의 부부 동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나도 답례로 그를 초청했다. 위대한 두 국가의 정상으로서 둘 다 이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이번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집중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렇게 강조했다고 보도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언급하고 극소수 대만 독립분자들이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결의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을 못 오게 아무튼 거의 불법 체류자로 만들 정도로 비자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 옛날에 한번 들은 것도 같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은 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임입니다.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닭 치킨으로 불립니다. 백투더퓨처에 나오죠. 이런 닭대가리 하면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는. 네, 치킨 게임은 양쪽 참가자가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달리는 것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먼저 운전대를 꺾으면 겁쟁이 즉 치킨이 되고 아무도 운전대를 꺾지 않으면 두 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큰 사고가 납니다. 치킨 게임을 겁쟁이 게임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트럼프가 치킨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타코라는 말이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코는 TACO 즉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네,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치킨 아웃이라는 표현이 겁을 먹고 그만두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트럼프의 최근 행동에서 사용한 것이죠. 일기 트럼프를 상대한 텀블 호주 총리 2015년부터 2018년에 트럼프에 맞서는 전략을 각국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죠. 텀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해서 그의 분노를 피하려고 안달하지만 그런 순종적인 접근은 나쁜 전략이다. 오벌 오피스나 다른 무대에서나 괴롭힘에 굴복하는 건 더 많은 괴롭힘을 부른다. 트럼프의 존중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맞서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직설화법으로 강하게 나오면 처음에는 트럼프가 분노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오히려 그런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텀블의 논리입니다. 텀블은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난민협정으로 트럼프와 힘겨루기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참모진은 텀블에게 난민협정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 라고 사전 경고했지만 텀블은 이 문제를 거론했고 미국의 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당히 말이죠. 당시 트럼프는 끔찍한 협정이라며 분노했지만 통화 마지막에 마지못해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17년 5월 텀블은 트럼프가 아내 멜라니아에게 텀블은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됐다. 이 말에 멜라니아는 도널드 당신과 똑같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텀블은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미국의 유일한 결정권자는 트럼프였다. 실무자가 아니라 정상 간의 소통이 결정적이었다. 네, 그는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외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한다. 트럼프는 골목 대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굴복시킬 수 없을 때 거래를 시도한다. 거래 성사까지 가려면 각국 지도자들은 먼저 괴롭힘에 맞서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에게는 동맹과 우정 등은 기자 회견용이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시진핑은 자존심과 대만에 대한 언급,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해결 등을 얻었고 트럼프는 히토류와 부부 동반 방중을 얻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 시진핑스럽고 트럼프스럽습니다. 전 호주 총리 텀블의 트럼프 대응법이 점점 대세가 되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